북유럽의 독일이라고 불릴 만큼 강력한 제조업 기반을 가진 스웨덴은 우리에게는 세계적인 가구 브랜드 이케아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한국이 세계 최강의 조선업 강국인 것처럼 스웨덴도 한때는 조선업으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스웨덴 작은 도시 말메에 세계 최대의 조선소였던 코쿰스 조선소가 있었습니다. 배건조에 사용하는 크레인도 조선소의 명성만큼이나 상당히 컸는데요. 세계 최대 크기의 1500톤급 겐트리 크레인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스웨덴의 조선업이 하얀 길에 들어서면서 90년대 초 코쿰스 조선소는 문을 닫았지만 이 거대한 코쿰스 크레인은 말메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며 남아있었죠. 그런데 스웨덴 조선업의 상징이자 말메의 자랑이었던 코쿰스 크레인이 지금은 한국에 있습니다. 2002년 9월 스웨덴 국영방송과 언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메의 부둣가에 몰려왔습니다. 이 거대한 크레인을 해체한 뒤 한국행 선박에 선적하는 작업을 보기 위해서였죠. 100여 년간 유럽은 물론 세계 조선업의 중심이었던 스웨덴이 상징과도 같은 코쿰스 크레인을 고작 조선업 역사 30년밖에 안 된 한국에 팔아넘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스웨덴 국영방송은 현장을 중계하면서 배경음악으로 장송곡을 내보냈고 스웨덴 국민은 모두 참담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담당자였던 이상용 보전부 차장은 스웨덴 국민은 조선왕국의 꿈이 한국으로 옮겨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훔쳤다고 당시를 설명했는데요. 이때부터 코쿰스 크레인은 말메의 눈물이라는 닉네임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국가를 상징하던 거대한 크레인을 스웨덴은 얼마에 판 것일까요? 놀랍게도 말메의 눈물 가격은 단돈 1달러였습니다. 스웨덴 입장에서 더 이상 필요 없어진 크레인을 매각해야 하는 것은 당연했으나 해체 비용만 200억에 달해 선뜻 인수할 수 있는 기업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해체 운반 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조건으로 단 1달러에 인수를 한 거죠. 그런데 왜 200억이나 되는 해체 비용을 부담해가며 자리나 차지하던 거대 크레인을 인수해온 것일까요? 2000년대 초 영국에서는 조선업계의 선박 수주 쟁탈전이 치열했습니다. 2003년 러시아의 최대 선사인 노보14가 원유 운반선을 긴급 발주하면서 가격은 상관없으니 최대한 빨리 배를 만들어 달고 했습니다. 여기에 한국의 현대중공업이 도전장을 내면서 맨 땅에서 10만 5천 톤급 원유 운반선을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던진 이 말에 러시아는 물론 전 세계 조선업계가 황당해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이미 2007년까지 작업 물량을 꽉 차게 확보한 상태였던 데다가 당시 육상 건조는 세계 조선 역사상 이례가 없었기에 아무도 가능한 일이라고 믿지 못했던 거죠. 현대중공업은 자신있게 육상 건조 방법을 설명하는 동영상까지 만들어 선주 측을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현대중공업은 노보14로부터 기꺼이 계약하겠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세계 최초로 육상 선박 건조 계약이 체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축구장 크기의 2배가 되는 큰 배를 땅에서 만들어 바다로 가져가는 것은 모험에 가까웠습니다. 배를 만들 때는 거대한 도크를 만들어 그 안에서 작업을 하고 선박의 조립 제작이 완료되면 도크에 바닷물을 채워 배를 진수시켜야 하는데요. 그런데 한국이 맨 땅에서 배를 만들겠다고 하니 세계 조선업계는 불가능을 넘어 미쳤다고 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맨 땅에서 배를 만들고 2대의 반 잠수식 바지선으로 밀어내 바다에 띄우는 육상 건조 진수공법을 계획합니다. 땅에서 배를 만들 경우 도크 하나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 1,500억 원을 아낄 수 있고 비록 배는 아니지만 육상에서 해양 설비를 건조한 노하우도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자신만만한 태도에 계약을 체결하긴 했지만 러시아의 노보14는 반신반의와 두려움을 감출 수 없었는데요. 노보14는 10만 톤급 선박을 어떻게 육상에서 바다로 옮길 수 있느냐? 선박의 바닥면에 집중되는 엄청난 마찰력 때문에 배가 파손되지 않겠느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술진들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남과 다른 생각을 해야 하고 남과 다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 육상에서 건조한다는 것은 제조업 자체를 하나의 조립이라는 형태로 바꿀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추진했습니다. 2004년 10월 드디어 세계 최초로 육상에서 만든 배는 진수에 성공해 러시아로 무사히 인도됐습니다. 세계 최초로 육상에서 만든 배는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영국의 파이낸셜 등 유력 외신 기자들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놀라움을 나타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계획을 실현하는 데에 말메의 눈물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스웨덴에서 선박건조 도크에서 블록을 조립할 때만 사용되던 말메의 눈물은 한국에 와서 제어장치 등을 교체한 후 시추선, 원유 저장 설비 등 해양 구조물 건조 작업에 사용했습니다. 이후 말메의 눈물은 육상 건조 방식의 열쇠가 되는데요.
700톤이 넘는 배에 각 블록을 조립할 수 있도록 지탱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또한 말매의 눈물은 LPG선 육상 건조 시 신공법을 가능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LPG 화물창의 무게는 1,500톤이나 되는 무게로 완성품을 들어올릴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4-5개로 나누어 배에 얹은 후 용접으로 붙여야 했는데요. 이 거대한 크레인으로 불가능했던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세계 초유의 선박 육상 건조가 성공하자 전 세계 조선업계에서는 한국의 육상 선박 건조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앞다투어 배우러 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쇠락한 조선강국 스웨덴의 상징이던 크레인은 한국의 자랑으로 재탄생하게 된 거죠. 2009년 4월에는 1,400억 원을 투입해 완성한 길이 490m, 폭 115m, 높이 13.5m로 축구장 7개 크기의 초대형 도크인 H도크를 완성했고 초대형 크레인이 한 대 더 설치되었습니다. 초대형 선박 및 해양구조물 건조 작업을 더 원활하고 속도를 내기 위해서였죠. 지금까지 말매의 눈물을 통해 만들어진 선박과 구조물은 2008년 2월 프랑스 토탈사로부터 수주한 저장 용량 200만 배럴급 세계 최대 규모의 VOC 권유 생산 저장, 하역 설비를 포함해 총 82척 825만 8,878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국내 조선업계에도 2010년을 전후해 불황이 덮쳤습니다. 한국의 조선 3사의 동무되었던 해양 플랜트 시장이 중국과 싱가포르의 추격에 밀리며 중국에는 말매의 눈물보다 7배 큰 크레인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말매의 눈물이 울산의 눈물이 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구조조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몇 년의 불황이 있었지만 2018년 다시 조선업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국이 조선업의 1위를 다시 찾을 수 있게 된 이유는 중국 조선업계의 잦은 사고 때문이었죠. 중국 정부의 막강한 후원을 받는 중국 조선업은 기술력 부족으로 해서는 안 될 실수를 연발합니다. 2018년 6월 중국 후동 중화조선이 건조한 3시 글래드스토너가 호주 해역에 들어서는데 갑자기 엔진이 중지하면서 운항 불능 상태에 빠집니다. 호주 해역은 배출 규제 해역으로 이 해역을 지나기 위해서는 연료의 황합량을 낮춘 저유황 중유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이 선박은 건조된 지 2년도 채 안 된 신형임에도 저유황 중유로 바꾸면서 갑자기 고장이 발생한 거죠. 결국 4달간의 진단 끝에 폐선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이 기술력 부족으로 계약의 불이행이 반복되면서 발주한 나라의 상당한 손해는 물론 주변 기업들과의 신뢰도 잃게 된 것이죠. 이로 인해 중국이 포기한 선박들을 다시 한국의 조선사가 수주하게 되었고 한국의 조선업계는 다시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2020년부터 시행되는 선박의 환경 규제는 친환경 선박 기술을 보유한 한국에게는 더 좋은 기회입니다. 앞으로는 벙커CU나 저유황 중유가 아닌 LNG를 사용하는 LNG 추진선이 대체가 될 전망인데 기존의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던 LNG 운반선과 유사성이 커서 한국의 발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사는 짧지만 그 어느 나라보다 기술력으로 탄탄하게 발전해온 한국의 조선업이 앞으로 더욱 승승장구하기를 바라며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꿀튜브였습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